물론 많은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범죄 심리학 책을 찾아서 보시거나 또는 제 책을 사서 읽으시기 전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꼭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도스토옙스키 스스로가 살인을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정말 생생하고 리얼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인 범죄자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에 이르기 전 과정, 맨 처음 출발 단계부터 점점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갈등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혼란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 살인을 감행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막 불러일으켜지고 다른 쪽에서는 합리화하려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고 그 갈등 속에 놓여 있는 한 인간의 고뇌, 또 그의 악행과 그의 범죄를 알면서도 품어주려는 여인의 그런 사랑,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정말 이 책은 명저인 것 같고요. 적어도 범죄 문제 혹은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자가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과연, 저는 영원한 독자일 줄로 알았어요. 그냥 책이 좋았고 많이 읽었고 더 재밌고 좋은 책이 있을까를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제가 책을 쓰고 있더란 거죠. 야구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야구 경기를 한 번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보지 않았던 선수가 기술적으로 훈련하고 능력만 향상해서 선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야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저 돈만 보고 기능적으로만 할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저자라면 저는 정말 많은 책을 읽은 독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모든 책들에 깔려있는 아이디어와 재료와 문구와 표현들은 사실 제 것이 아니죠. 저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디선가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었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그 모든 많은 독수들의 총체 아니겠느냐. 지금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지금은 킬룸이라는 추리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워낙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확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재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살고 있잖아요. 아주 요약된, 축약된 한두 가지 문장 또는 문장도 이제는 귀찮아요. 아예 영상으로 딱 다가와서 모든 것들을 입체로 보여주지 않으면 귀찮아요. 2페이지 넘어간다. 제가 무슨 글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쓰면 처음부터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쓰냐고. 짜증난대요. 그냥 결론만 말하래요. 좀 안타깝죠. 그 인스턴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상이나 뭐 게임, 애니메이션 다 좋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런 햄버거나 뭐 치킨이나 이런 맛깔스럽지만 MSG와 나트륨이 듬뿍 들어가 있는, 그렇죠? 가끔씩만 먹어야지 맨날 그만 먹다가는 수명이 일찍 단축되는 그런 것들 아니겠는가. 밥, 된장찌개, 그것이 김치, 그게 결국은 활자라고 생각합니다. 책이나 뭐 신문, 잡지.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비만에 시달리고 성인병에 걸려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려 노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이 피폐하고 썩고 이상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것에만 빠져들지 말고 좀 진득하게. 책이란 것은 제가 써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읽어볼 때도 그런 걸 느꼈지만 책이란 것은 그 저자의 삶 전체가 들어갑니다. 어디선가 어떤 독자가 내 글을 읽으면서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함부로 글을 못 씁니다.
한자 한자 표현 하나 다시 퇴고해보고 되새김질 해보고 그 삶 전체와 노력과 땀과 피가 책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생을 만나고 세계를 만나고 우주를 만나는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사회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영혼과 생각의 자양분을 가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인간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다른 분들을 포용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책을 통한 세상의 변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책은 결국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이야기했던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기술, 사랑하는 능력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은 글쎄요.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쓰긴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단히 좀 화를 내셨어요. 싫어하시고. 왜냐하면 제 가장 커다란 고민은 부모님 간의 갈등이셨거든요. 두 분이 너무 격렬하게 싸우셨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강하신 분입니다. 네. 예, 경상도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저희 아버지는 또 평안남도 분이시고 그래서 남과 북의 투사들이 왜 가정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그러한 틈바구니에서 저도 이제 유탄을 많이 맞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썽을 많이 피웠었는데 남의 집 유리창 깨거나 뭐 친구랑 싸워서 뭐 코뼈를 부러뜨리거나 이런 큰 일에서부터 작은 사소한 거짓말 또 어머니 직업에서 돈 훔치기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회초리 한 10대 맞고 지나갈 걸 두 분이 싸우시면 그게 막 증폭돼 가지고 막 그게 가장 큰 사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는 저를 사로잡았던 가장 큰 갈등과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좀 놀랐어요. 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또 저랬었구나.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은 지금의 아이들과 비교하자면 그건 역시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도 역시 학교 끝나면 학원 가는 거, 과외 받으러 가는 거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 참 우리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너네 때 되니까 참 애들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의 아이들이나 10년 전 학창시절이나 20년 전 아이들이나 다들 공부해라 공부밖에 모르는 안쓰러운 삶을 살아온 건 마찬가지인데 제 조카가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농담으로 우리 집안에서 얘가 제일 부지런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9시 3분이 되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유치원을 가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은 워낙에 애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유치원을 가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또 우리 때하고는 이게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걔를 보면 그렇게 안쓰러워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어쩌면 더한 세대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아이 집에 가면요. 이 뒤에 있는 책처럼 애기들 책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 제목이라고 해봤자 뭐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방귀 낀 그 아이 누구야 뭐 이런 책들이 책장에 이렇게 수두룩한데 엄마가 얘기하죠. 책 읽어라. 우리 애기 책 안 읽어? 책을 들고 오면 어휴 책 잘 읽네. 글씨도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리는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서 뭔가 좀 윤리적인 냄새가 난단 말이죠. 해야만 하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 하라고는 하는데 피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제 조카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책 읽어, 책 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점점 더 활자로 멀어지게 된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김치랑 거의 같지 않을까. 네. 어린 아기들에게 김치는 좋은 거야. 왜? 언론 방송에서 다 항암 효과 있다 뭐다 이러니까 김치 먹어야 해. 근데 아이들의 그 입맛에는 맵고 짜고 막 이상한 냄새 나는 그 김치라는 음식은 별로 먹고 싶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억지로 자꾸 그걸 먹이려다 보니까
오히려 김치를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오고 햄버거 오고 치즈 오고 그러니까 그걸로 확 빠져든 게 아닌가. 책도 마찬가지 같아요. 책이 좋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그 책에 아이들이 실제로 책을 친구처럼 가까이 할 기회를 주지를 않고 이건 좋은 거니까 네가 해야 해라고 안겨버린 그것이 우리를 자꾸 독서를 의무로 부담으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지 않는 청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죄책감 같은 게 계속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 나 책 안 읽는데. 아, 창피해. 아, 나 나쁜 사람.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고백하자면 사실 저는 교수님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책을 쭉 읽어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책을 정말 싫어했고 책 읽으라 그러면 잠이 왔고 책 읽으라 그러면 막 피하고 싶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게 서게 됐냐면은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방송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의 책을 한번 찾아 읽게 되고 의무적으로 챙겨 읽게 되고 하다 보니 책 읽는다는 것도 꽤 재미가 있네?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책을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해야 되나? 왜냐하면 아직도 나에게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즐거움 60%와 부담감 40%와 의무감이 섞여 있는 건데 매일매일 내가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모르겠다. 오케이 하자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반 의무가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으나 또 그 안에서 계속 책을 읽는다는 거에 대한 습관이 생기고 즐거움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활에 필요하다는 아주 짤막한 메시지를 지금 딱 주신다면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미입니다. 재미. 네. 제가 책을 읽었던 소개 안 드렸는데 네. 그 빠지게 된 거는 사실 무협지예요. 그리고 혹시 읽으셨나요? 그 지금 세대 아니지만 어르신 분들 계실 텐데 반노라고 금서가 된 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별론데 그 당시에는 너무 외설적이어서 외설 예술 시위 불러일으킨 책이거든요. 네네. 채틀레이 부인의 사랑 이런 책들 그런 책들을 읽다가 왜냐하면 그건 우리 부모님께서 읽으시고 몰래 봤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없고 재미없는 책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막 이미신에 관한 책 그게 막 여성의 신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근데 어쨌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 미안하다기보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책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저도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 있고 야동이 있었으면 절대로 책 안 읽었죠. 그때는 책밖에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똑같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책은 왜 읽어야 되냐?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거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미나 배우라는 분이 나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교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릴 때 만화책 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과 안미나 배우의 부모님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만화책도 그래. 그거라도 읽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만화책 읽으면 부모님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만화책을 읽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래 만화책도 책이야 그거라도 읽어라 라고 해서 그걸 다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읽을 만화책이 맞아요. 없어서 책으로 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함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효정 교수님께서도 직접 경험하신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넘어서서 아까 전에는 철학서적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어렸을 때 읽어보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벌써 딱 거부감이 와요. 어려운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요. 근데 철학은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뭐 창 이런 얘기들 우리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떻게부터 철학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소속을 골라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읽고는 싶으나 감이 엄두가 나지 않는 철학 부문의 서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살짝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철학책을 찾게 된 이유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삶에 대한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답은 누구도 안 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질문하면 화내시고 어른분들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 그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이라고 하던 네.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여간 양상 뭐 어쨌거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첫 학기에 우장창창 막 유리창이 깨지고 아이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어서서 왜 그래라고 이제 손을 벌렸었는데 겉모양만 봐도 범생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당시만 해도 철칙이 뭐냐면 그 폭력 서클 애들은 범생이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것이 철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우리들 자체 윤리적인 것도 있고요. 우리는 놀더라도 공부하는 애들은 하도록 내버려 된다. 또 하나는 범생이 건드리게 되면 선생님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예, 그게 더 컸겠죠. 어쨌건 그 녀석이 제 손을 일부러는 아닌데 넌 뭐야 하면서 휘두르다가 제 손을 베어버렸어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면 큰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 두 파도와 둥지란 두 서클 간에 그 우연찮게 말려들면서 그들 사이 중재자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이러다가 이제 뭐 마치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룬 것처럼. 근데 그게 걔네들이 통합 서클이 되면서 더 커져가지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끼리 어쨌든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되고 같이 해결해야 되겠고 라는 생각에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너희들 담배를 다 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느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등학교 그 당시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정답인지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찾으려다 보니까 그런 답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건 철학이다라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 가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철학책을 읽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학책을 읽고 싶으시다면 크게 사고를 한번 치시거나 정말 이 고민과 갈등 무엇인가 남이 쉽게 줄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책을 읽어봐야만 내가 알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읽히게 될 것 같아요.